채권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주식도 뭐 지금 3대 지수가 계속 신고가잖아요.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2년 정도는 모든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자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역시나 암호화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상승 사이클도 이번에 도래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1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다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부터 6개월 정도 만에 거의 뭐 한 2-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넘으면서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근데 그 차익 실현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 평단이라고 하죠. 이게 6만 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원래 5만 달러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가격과 차익이 있었던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이제 차익이 별로 없는 수준까지 좁혀진 거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다 소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이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경기가 너무 강하고 고용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강하면서 어쩌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갑자기 고용이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번에 CPI가 발표됐는데 물가도, 그놈 물가가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꽤 하락 추세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연내 한 2차례 정도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로 바뀌면서 다시 금리 전망치가 내려왔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물 ETF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현물 ETF가 뭐 1등 공신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현물 ETF들의 평균 단가도 5만 달러 이하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6만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현물 ETF도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도 차익 실현이 그동안 나오면서 가격이 정체되어 있었다. 실제로 최근 2달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시 이 차익 실현이 거의 소화가 되면서 지난주부터 지금 촬영을 하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이 됐고요. 최근 4-5일간은, 최근 한 일주일간은 매일같이 한 평균 4,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450개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물 ETF만 그거의 거의 9배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4,000개를 가져가니까. 하루 생산되는 양의 9배를 현물 ETF가 가져간다면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투심이 좋아졌다는 거. 그런 측면들이 있으면서 지금 미국 달러로는 7만 달러를 다시 넘기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 혹은 미국 측 발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당장 눈앞으로는 2개가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단기적 투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근데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거부된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는 아니고 단기적인 충격 정도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5월 31일에 있을 PC 물가지수의 발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PC 물가도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한두 달은 그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결국 연준의 2% 물가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근원 PC 물가거든요. 이 근원 PC 물가가 2%를 향해서 얼마나 진전이 있느냐, 이게 시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고 보고요. 그 시기도 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 이전의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좀 단기적인 펌핑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선거가 원래 유동성 확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벤트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선거 이전이라고 하면 9월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 예측대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에 따른 가격 하락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운트 곡스 악재는 뭐 사실 10년 묵은 악재거든요. 2014년부터 딱 10년 동안 있어왔던 악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성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상환이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심리적인 그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운트 곡스 물량이 상환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거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그런 단기 투자자들에 의한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환 예정인 물량이 비트코인으로 14만 2천 개인데요. 이게 한 번에 다 상환되는 것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 나눠서 상환이 되고 그럼 뭐 한 번당 뭐 4, 5만 개씩 상환이 된다고 치면은 이게 또 당연히 시장에 바로 다 풀리는 게 아니죠. 뭐 절반 정도는 지금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보유하려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절반 정도 풀린다고 하면 7만 개 정도 풀린다는 건데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게 하루에 다 풀리는 것도 아니죠. 이 투자자들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 거래량이 50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7만 개 정도의 물량이 여러 차례 걸쳐서 분할돼서 시장이 나온다? 그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 얼마나 될까? 네, 얼마 전까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물량을 풀어낼 때 하루에 4, 5천 개씩 풀었어요. 지금은 그 그레이스케일의 매도가 멈췄거든요. 지금 5거래일 연속 멈춰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한 그레이스케일이 예전에 한 2주일 정도 팔던 물량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슈가 되었을 때 투심 하락에 의한 일시적 단기 투자자들의 투매는 나올 수 있다. 그런 단기성 노이즈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채권, 주식, 금 등 모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천하시는 자산들은 무엇일까요? 채권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뭐 지금 3대 지수가 계속 신고가잖아요. 나스닥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도 신고가 근처고 은도 신고가 52주 신고가죠. 를 경신을 하면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어요. 모든 자산이 결국 오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그럼 다시 유동성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데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면 화폐 가치 하락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2년 정도는 모든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자산 시장 상승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역시나 암호화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상승 사이클도 이번에 도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산 시장 상승 사이클 그 다음에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도 함께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일종의 슈퍼 사이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보다도 훨씬 더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자산들보다도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만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 기업의 현금 흐름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죠.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이에요. 금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은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유동성이 확장 사이클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조정이 계속된다면 남은 조정 기간과 조정폭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좋아진다면 어쩌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하면은 기존에도 반감기 이후에 한 2-3달 정도의 조정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4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럼 한 6월까지 조정은 충분히 뭐 염두에 두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